거짓말 편. 먼저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찾아요. 어제 휴대폰을 꺼놓고 여친 몰래 미팅에 나가 에헤라디아 띵까띵까 닐리리 만보 나느냐 레알 솔로란의 타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조심스럽게 휴대폰 전원을 켜요. 오 마이 갓. 밀려있던 여친의 폭탄 문자 세트 22종이 한꺼번에 전송돼 와요. 왜 전화가 꺼져 있어? 무슨 일 있어? 라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시작한 문자가 네가 개념을 밥 말아 먹었구나의 분노 단계로 발전한 후 너랑은 이제 끝이야. 이 삐리리 삐삐삐삐삐리리 멍멍이 자식아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분노의 기승전결이 너무나 확실한 걸로 보아 뚜껑이 제대로 열린 게 분명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려요. 공포의 여친이에요. 올게 오고야 말았어요. 겁에 질린 남자는 휴대폰을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갈등하다 안 받았다간 더욱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런데 웬걸 한바탕 쏟아부을 거라 생각한 여친이 다른 할 말은 없고 차분한 목소리로 집 앞 카페로 나오라더니 전화를 끊어요. 차라리 소리라도 지를 것이지 목소리까지 까니까 더욱 공포스러워요. 남자는 난 몰라 모든 건 오해일 뿐이야 라는 발뺌 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일단 휴대폰을 펴고 의심을 살 만한 문자와 통화 목록을 필사적으로 지워요. 2번, 3번의 확인 과정도 거쳐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여친의 불신 검문에 걸렸다간 만기 제대했던 무적의 솔로 부대에 재입대하게 될 것이 확실해요. 남자는 카페로 향하며 짱구를 굴려 여친의 신문을 피해 나갈 완벽 철벽 시나리오를 구상해요.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저번 달에 써먹다 걸렸어요. 삐삐야? 내 친구 대은이야 지금. 친구 녀석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할까? 무슨 일이야? 형돈아. 지난주에 써먹다 걸렸어요. 대은이. 에 너 퇴원했냐? 이런 어설픈 수작으론 절대 여친의 개코 모드를 피해갈 수 없다 생각한 남자는 차근차근 치밀하고도 지능적인 천재적 알리바이를 조립해 나가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여친과 헤어진 후 집으로 곧장 가려는데 친한 친구 녀석에게 술 한잔 하자는 전화가 왔고 웅석아. 자신은 집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으나 친구 녀석이 술 얼굴만 안 보자고 했는데? 하도 애원을 해서 여친에게 허락을 받으려 전화하려고 했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배터리가 다 연락을 됐네. 못했다. 친구놈과 정말 간단하게 1시간 동안 동동주를 마셨다 8시경 귀가했으나 갑자기 동동주의 술기운이 올라 여친에게 전화도 못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기로 해요. 앞뒤 시계 계산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자기적이지도 않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완성된 것 같아요. 신춘문예 추리소설 부문에 응모해도 당선될 것 같아요. 남자는 자신있게 여친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향해요. 카페로 들어오자 얼음같이 차가운 표정의 여친이 보여요. 한마디라도 실수했다간 황천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전화기 꺼져 있어가지고 진짜 미안해. 앞뒤 다 자르고 어제 왜 전화가 안 됐는지만 조목조목 설명하래요. 여친의 차분하면서도 분노를 가득 담은 목소리가 설명해. 들려와요. 남자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킨 후 연습한 알리바이를 설명해요. 어제 자기랑 딱 헤어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진태 알지 진태. 얼굴만 잠깐 보자 얼굴만 잠깐.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해서 저 허락 받으려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맞다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거야. 집에 와서 전화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진짜 녀석을 만났는데 그냥 막걸리를 한 잔, 3잔 먹었나? 한 3잔인가 먹었는데 확 가더라고 한 방에. 한 8시쯤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그냥 팍 쓰러져서 그냥 잠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를 못한 거야. 미안해. 와우, 연습한 대로 거짓말이 줄줄 나와요. 그런데 여친이 네 친구는 휴대폰 없냐? 친구 네 전화로라도 친구 걸로 전화했어야지 전화했으면 좋겠네. 라며 몰아붙여요. 생각지 못한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와요. 벌써부터 시나리오에 빈틈이 드러났어요. 당황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친이 거짓말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했냐요.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남자는
아무 이유 없이 하하하 웃어대며 다음 할 대사를 구상해요. 싸웠어 친구. 술 먹고. 사실은 술 마시다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전화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둘러대요. 여친이 말해요. 친구들, 오 마이 갓,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친은 진태 씨만 만났다고 했잖냐며 2차 어택을 가해와요. 내가 오기 전에 한 명 와 있더라고. 진태랑 같이 이렇게. 남자는 약속 장소에 가니 친구 한 명이 더 와 있었다고 둘러쳐요. 그러자 여친이 오랜만에 만나서 왜 싸웠냐고 몰아붙여요. 여친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공격에 공격을 가해요. 우리끼리 싸운 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서 남자도 지지 않고 친구끼리 싸운 게 아니라 옆자리 취객들이 시비를 걸어서 싸웠다고 둘러대요. 그러자 여친은 친구들을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요. 대학로. 이때는 0.1초도 망설이면 안 돼요. 대학로. 그런데 갑자기 여친의 눈빛이 먹이를 발견한 암사자처럼 빛나기 시작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친이 썩소를 지으며 숨을 한 번 고르고는 속사포처럼 따지기 시작해요. 너랑 나랑 상암동에서 헤어진 게 6시 반이었어. 그리고 상암동에서 대학로까지 가는 게 34분. 그리고 술집에서 역까지 5분. 그러면 최소 39분이 걸린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가 술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7시 9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집에 들어온 건 8시. 지하철역에서 남자의 집까지 최소 5분. 거기에 술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39분. 집에 돌아오기 위해선 도합 44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리. 그렇다면 집에 8시에 도착하기 위해 술집에서 나와야 하는 시간은 7시 16분. 친구들을 만난 시간은 7시 9분. 헤어진 시간은 7시 16분. 친구와 함께 있던 시간은 최대 7분가량. 7분 동안에 너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또 싸움을 말렸다는 게 그게 말이야 되냐? 솔직히 불래요. 어제 그 시간에 뭐 무슨 했냐고. 짓을 하고 있었냐요. 뭘 하긴 뭘 해. 남자는 무슨 짓을 하긴 무슨 짓을 하냐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여친의 논리적이고 디테일한 추궁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 남자는 멍 때리기 시작해요. 생각해야 해요. 살고 싶으면 핑계를 생각해내야만 해요. 궁지에 몰린 남자는 아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왔어 택시.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갔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요. 택시를 탔어. 이걸로 술자리에 있던 시간은 20분쯤 벌었어요. 그 7시에 여친이 또다시 몰아붙여요. 7시면 퇴근 시간이라 길이 꽉꽉 막혀 지하철보다 빨리 갈 수가 없는 거 모르냐요. 벼랑 끝에 몰린 남자는 버벅이다 그냥 택시 말고 총알 택시를 탔다고 말해요. 상암동이요. 상암동? 네. 상암동 20분. 그러자 여친은 7시에 무슨 총알 택시가 있으며 어떤 급한 일이 있었길래 너 같은 짠돌이가 택시까지 탔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총알 택시를 탔다 치자. 그럼 택시비는 얼마가 나왔네요. 아, 여친의 추궁을 감당하지 못해 정신줄을 놓기 시작한 남자는 총알 택시라 그런지 막힌 길을 돌아 비밀스런 골목길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신비의 운전 솜씨를 발휘했고 택시비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반 택시보단 비쌌던 것 같은데 동동주에 취해 얼마 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누가 들어도 뻥인 대답을 날려대요. 여친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 아프게 따질 거 없이 어제 만난 친구들 전화번호를 대래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남자는 안 친한 친구들이라 번호를 모르겠다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안 친한 친구야. 여친이 아까는 친한 친구들이라고 했지 않았냐고 따져요. 아,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안 친한 친구였고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어쩐 일인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며 횡설수설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여기서 밀리면 끝이에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친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래요. 남자는 못할 게 뭐 있냐며 여친의 눈을 바라봐요. 그럼 되지. 그런데 자꾸 안구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친의 눈을 1초 이상 바라보질 못하겠어요. 그럼 믿어줄게. 여친이 그럼 믿어줄 테니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래요. 절대 불가능해요. 머리가 복잡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여친이 말하면 지금이라도 용서 털어놓으면 준다니까. 봐주겠대요. 솔직히 말해. 어제 뭐 했냐요? 미팅에 나가 이쁜이와 빼빼로 게임을 했지만 입술은 절대 닿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볼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남자의 본능이 저 어제 말에 뭐 속으면 게임 오버라는 신호를 보내요.
남자는 반격을 가해 상황을 역전시켜야겠다고 맘먹고 아니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보면 알잖아 하는 초강수를 던져요. 진짜? 설마 여친이 얼굴도 못 본 남자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진 못할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러재요. 전화하래요. 이번이니까.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몰라요. 여친이 남자 전화를 빼앗더니 전화를 걸어요. 불안 초조한 남자가 손톱을 물어뜯어요. 엄마가 제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싶어요. 그런데 그때 여친이 말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 마이 갓. 남자는 전화를 빼앗아 들고는 모든 건 뻥이었으며 어제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미팅에 나갔었다고 불어요. 여친 표정에 살기가 어려요. 미팅? 굳이 미팅 나갔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암튼 이놈의 입이 방정이에요. 앞으로 2달은 이 일로 시달릴 것이 뻔해요. 휴대폰을 살펴보니 114 전화인데. 여친이 전화를 건 잘하고.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뭐 저런 미실 같은 애가 있나 몰라요. 이건 함정 수사라며 법원에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났어요. 아, 앞날이 캄캄해요.